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캐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미 2차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지가 발표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외를 좀 오랫동안 나갈 일이 좀 있었고 또 퀄리티 높은 영상을 뽑기 위해서 너무 업로드가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변명 아닌 변명으로 영상을 시작을 해보고요. 오늘은 대상지가 원체 많은 만큼 조금 빠르게 그 전반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하나씩 구역들을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모아타운 공모대상지 선정은 총 39군데 신청 접수한 지역 중에서 26군데를 선정을 했고 또 추후에 이어서 일원동 대청마을도 한 군데 추가 지정을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이 하나씩 실체화돼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느낀 점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서 정비 시급성, 특히나 노후도라던가 반지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점을 많이 부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떨어진 지역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서울시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26군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가나다 순으로 구역계를 정리를 해서 각 구역에 있는 필지들의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을 전부 다 합쳐서 일단의 데이터를 셋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셋과 입지적인 측면을 같이 보면서 이 구역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구역은 개봉동 270-38번지 일대인데요.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봤을 때 용도 지역이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한 반반의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밀 개발이 상당히 어려웠었던 그런 이유가 이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너무 많이 형성된 이유도 있겠고요. 또 개별 단독주택의 필지 면적이 50평대 정도로 단독적인 건축 행위를 할 때도 어느 정도는 건축 설계가 뽑히는 면적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독주택의 비중이 아직도 37% 남아있는 반면 이미 공동주택으로 신축된 토지 면적도 50%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 정도의 공동주택의 토지 면적은 그렇게까지 낮지 않은, 그래서 이미 쪼개기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정도의 토지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종이 많기 때문에 노후도는 상당히 높죠. 평균 노후도 20년 차가 넘어가는 동수가 83%를 넘어갈 정도로 노후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입지적으로 한번 봤을 때는 여기가 서울의 끝단에 가깝죠. 그래서 광명, 뉴타운과 이 천안하를 사이에 두고 맞보고 있는 그런 입지인데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꽤나 있는 편입니다. 도보상으로 10분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만큼의 구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일단의 아파트 단지화해서 진행이 됐을 때는 대략적으로 지금 분위기라면 약 10억대 초반 정도 금액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평대 기준으로.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빌라주택 매물들 가격을 보면 약 3천만 원대 정도 지분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억대 초반의 아파트 값인데 3천대 정도의 지분가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는 판단 기준으로는 그리 싸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진행이 얼마나 속도를 붙어서 가느냐에 따라서 더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구역들보다 대단히 입지적으로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구역으로 공항동, 강서구에 위치를 해 있죠. 이쪽으로는 김포공항이 있고 또 바로 동쪽으로는 마곡지구와 붙어있는 일종의 완충지대 같은 성격을 지닌 그런 저밀도 지역인데 이 지역에 2종 7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단의 구역 지정을 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계라던가 각 개별 필지 면적이 그리 작지가 않은, 그래서 건축 행위를 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많이 다세대로 신축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조합원의 비율이 80%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건축물 용도별 토지면적 합계를 봤을 때 단독주택의 비중과 근생 통건물들의 비중이 거의 70%에 근접을 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역시 나중에 동의를 받아서 토지 면적별 67%의 동의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공항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높은 층수로 뭐 20층 이상 고밀 개발하기는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이 지역이 입지적으로 역하고도 가깝고 또 마곡지구와 연접이 해 있더라도 우리가 보다 보수적으로 가격대를 평가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노량진동 221-24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이 과거에는 노량진 뉴타운의 존치관리 13구역으로 포함됐었던 지역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노량진 뉴타운이 서울에서 손에 꼽는 좋은 입지임을 감안할 때 절대 입지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전체가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고 다만 이쪽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꽤나 심하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노량진 뉴타운들의 지금 형성된 지분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권리가에게 거의 2배 가까이 붙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 지역 역시 구역으로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것으로도 이미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었으리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투자를 새롭게 접근하실 경우에는 투입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유주별 동의율 같은 경우는 80%가 넘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족하기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보여지지만 이 건축물 토지 면적별 동의율에 대한 부분은 이미 뭐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고 또 근생통 건물의 비중도 높은 걸로 봤을 때 그리 녹록해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어졌을 경우에 형성될 아파트 금액으로는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대를 넘어서 형성됐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림동 786번지 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평지로 그리 넓지 않은 구역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역은 신도림역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신도림역에서 걸어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10분 내지 15분 정도 소요되는 그 정도의 거리인데 이 지역은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신길 뉴타운하고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하나의 뉴타운으로 형성된 신길 뉴타운보다는 조금은 낮은 금액대로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구역계가 원체 작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마도 나와 있는 매물 찾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나온다 치더라도 입지적으로 상당히 괜찮고 구역계가 작아서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화가 된다면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300세대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데이터를 한번 보면 데이터상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또 노후도가 90%대가 훌쩍 넘을 만큼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지역입니다. 한 가지 단점으로 뽑자면 단독주택과 근생 통건물의 비중이 거의 75%에 근접한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도로계가 잘 형성되었으면서 단독주택 필지 면적이 5, 60평대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평균 면적이 40평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단독적인 건축행위보다는 오히려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해서 두 채를 받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게 조합원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동의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금 멀리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조동 89번지 일대는 단독 조합원이 105명 그리고 지분 조합원이 500명이 넘는 80%가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주 동의율은 달성하기가 상당히 쉬워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단독주택과 근생 통건물의 비중보다 오히려 여기 있는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필지 면적이 좀 더 넓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토지 면적별 동의율 달성에도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물론 이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이미 다세대로 신축행위가 된 그런 빌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노후도는 다른 구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많이 소외됐었던 서울의 외곽 지역인 은평구에 위치를 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GTX라던가 아니면 신분당선 연장이라던가 이런 교통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지었을 경우에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로 옆에 연접해 있는 이미 철거가 완료된 대조 1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조금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런데 가격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점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지분가가 이미 평당 한 4,000대, 5,000대 정도로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도림동 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도림동 247-47번지 일대인데요.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봤을 때는 준공업 지역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준공업 지역의 토지 면적이 67%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준공업 지역 면적이 높은 지역이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단독 근생 건물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통건물들의 비중이 높다는 얘기고, 토지 면적별 동의율 달성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상당히 눈여겨봤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이제 신안산선, 이제 새롭게 개통할 예정인 신안산선의 역세권이 될 도림 사거리역인데, 거기서 바로 역세권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왜 눈여겨봤느냐면, 역세권이 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지분가 및 단독주택 필지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싸지가 않았어요. 또 보시면 도로계도 상당히 불량하고, 또 각 단독주택 필지별 면적이 상당히 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요 필지 면적으로는 신축행위를 새롭게 뽑기에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감안했을 때 상당히 눈여겨봤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크게 프리미엄이 붙은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고금리 그리고 자금 경색이 일어나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큰 덩어리의 물건을 사기에 부담스럽겠죠. 또 아직까지는 세금 규제도 100% 풀렸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자금, 현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낮은 금액에 나오는 조그만 단독주택 매물을 손대 보는 것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받는 측면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격을 설정을 해야겠죠. 자, 다음으로는 면목동입니다. 면목동에는 152-1번지 그리고 63-1번지 이렇게 두 개 구역이 이번 2차 공모지에서도 선정이 되었는데, 가장 많이 선정된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1차 공모지에서도 그렇고 또 시범사업지에서도 그렇고 이미 뭐 4-5개 군데가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어서 모아타운이라는 제도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동네가 이 면목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구역별 정보를 간단하게만 보시자면 다른 면목동 구역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지역 역시 단독주택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개별 단독주택의 필지 면적도 꽤나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의받는 데 불리하겠다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신축 행위로 지어진 빌라 가격은 지분가가 5천만 원대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빌라들을 그렇게까지 임대에 대한 기대가 그리 높지 않은 지역을 너무 높은 지분가 주고 들어가는 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 진행의 판단, 키를 쥐고 계신 분들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또 임대를 놔서 일부 월세, 전세, 소득을 좀 높이고 계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동의가 얼마나 나올 수가 있을지가 굉장히 이 진행 판단에 대한 키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강북구 번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번동 411-번지 일대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징이 수요 역세권에 근접해 있는 지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물론 저도 그렇지만 역세권을 다들 선호하시죠. 그런데 재개발 및 이런 조합 사업에 있어서는 역세권이라는 점이 장점도 있겠지만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는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이 수요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상권이 꽤나 깊게 많이 침투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는 이 메인 도로를 따라서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계를 이 상권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버린다면 아마도 전면부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역시도 단독주택의 비중이 65%에 달하고 또 필지 면적도 작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노후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노후도가 진행이 됐어도 여기가 동의 및 사업성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의 동의가 나올지를 예상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은평구로 넘어가서 불광동 170번지 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는 대조동, 아까 봤었던 대조동 구역과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지도상으로 한번 보자면 이 상단 구역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은 토지의 용도 지역도 1종 일반 주거지역의 비중이 오히려 2종보다도 더 큰 편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1종에다가는 건축법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60%가 넘어가는 필지는 전부 종상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종상향 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가량을 임대주택으로 일종의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성은 높이더라도 임대주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단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지들 같은 경우에는 동의는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일종 같은 경우는 이런 종상향이 가능한 구역 사업을 제외하고서는 단독적인 개발을 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는 얻기 쉬울 수 있어도 임대주택의 비중이 너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당동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한번 보시자면 굉장히 넓습니다. 구역 자체가 굉장히 길게 이 구릉지 일대까지 형성이 돼 있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중앙에 가로주택 사업지들 2군데 정도가 포함이 돼 있고, 또 바로 밑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까지 같이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이 이 지역 일대에서 예전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됐었던 지역인데, 그 이유를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도정법상의 재개발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애매했었던 지역이라는 뜻이겠죠. 노후도가 됐건 호수밀도, 접도율이 됐던지 간에 좀 애매한 지역들에서는 지주택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이 예전부터 그 지분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또 장점도 있죠. 지분가가 싸지 않은 이유로는 또 남성역이라는 7호선 역세권이기 때문에 강남과의 출퇴근 연계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모아주택이 지정된 이후의 가격을 보면 지분가가 평당 한 4,000대, 5,000대에 이렇게 꽤나 높게 형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 비중도 어느 정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 지역도 혼재가 해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여기가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땅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3종 같은 경우는 종상향이 없이도 충분히 고밀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단지형 아파트를 지을 때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